부천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욱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유리한 맞춤식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절기상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이어졌고 폭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산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칠곡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나자 인근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칠곡군 양목면 교류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노란색 연기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후 6시 10분쯤입니다. 폐황산을 보관 탱크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뿜어져 나온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칠곡군청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소방 생화학 장비 차량을 포함해 소방차 11대와 경찰 순찰차 등 10여 대가 현장에 출동해 공장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칠곡군은 안전 안내 문자를 칠곡 군민뿐 아니라 칠곡과 인접한 대구시 북구 주민들에게 발송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놀란 주민들이 대거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고 황산액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폐황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관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 아래쪽이 파손됐고 20톤 가운데 5톤 정도의 폐황산액이 질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이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부망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욱 의원의 인천과 부천 지역 비하 발언이었습니다. 이 파장이 커지자 정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만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 갑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 발언입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한 방송사 뉴스대담 프로에 나가 말한 이부망천 때문에 정 의원은 사흘 만에 스스로 탈당해야 했습니다. 파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부천 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제 말 실수로 인천, 부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큰 심려를 끼쳐드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검찰의 조사에 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 의원은 4시간가량 대구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2시쯤 귀가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 지역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를 했지만 일부러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 만큼 정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천 시민 일부는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부망천 발언의 파장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모두 부담감이 커질 시기인데요.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 폭염이 지속하는 여름, 수험생은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성적이 좀 하락하거나 상승 없이 그대로 유지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더위가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참고 인내를 하면
언젠가 이게 끝날 것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수시 모집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정시에 힘쓸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본인이 최대 강점인 과목 중심으로 지금부터 100일 동안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오답 노트를 충실히 준비해 수준에 맞는 맞춤형 공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위권은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되 소수의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중하위권은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지치지 않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고안도 발표됐습니다. 지역별 학력 격차가 뚜렷한 대구는 특정 지역 쏠림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수성학군 쏠림 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점수 따기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수성학군 쏠림 현상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수성고와 비수성학군의 학력 격차도 더 커질 걸로 예상합니다. 사교육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끼리 경쟁도 더 치열해집니다. 늘어나는 수시 모집에 대비하던 고등학교의 진학 지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시 모집이 만약 확대되면 중상위권 학생들이 정시 모집으로 많이 이동할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둘 다 대비하는 쪽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수시 모집의 무게를 두고 신입생을 뽑았던 지역 대학들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당초 큰 폭으로 늘리려던 정시 모집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나마 숨을 조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정시 비율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이,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경찰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에서 어린이들을 꼬집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육교사인 신고자는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경산시에도 어린이집 원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경산시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CCTV 기록을 분석해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절기상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지만 오늘도 대구 경북은 어김없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특보 28일째. 하지만 어느샌가 계절의 시계는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여운 기상캐스터가 폭염 속 입추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주렁주렁 박이 탐스럽게 열리고 초록잎 사이로 분홍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맘때와 달리 올해의 폭염이 무척 강력하고 계속해서 불볕더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서지만 하중도는 조금씩 여름에서 가을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입추라서 그럴까요? 흩날리는 바람에 가끔씩 선선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뜨거운 볕에 모자나 양산이 꼭 필요한데요. 당분간 우리 지역은 오늘처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가을추인데 너무 그냥 덥습니다. 덥고 그냥 그 가을이 무색할 만큼 너무 덥습니다. 요새는 아직까지 폭염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제나 지금이나 입추나 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나 더 똑같이 더운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 절기 입추의 평균 낮 기온은 32도로 올해는 훌쩍 뛴 기온에 유난히도 더운 가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경북 내륙에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 소식도 있어 후텁지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대구 경북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더운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체 햇빛 화상 환자 11,000여 명 가운데 7월과 8월에 50.2%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햇빛 화상은 햇빛에 노출된 지 4시간에서 6시간 뒤에 나타나는데 심하면 물집이 생기면서 피부 표면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심평원은 화상을 예방하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야외에서는 햇빛 차단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는 폭염에 따른 고수온으로 인해 적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양식어류의 조기 출하 등 양식어민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육상 양식장은 저층 해수 취수 시설과 액화산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해상가두리는 수층 조절과 이동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해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주시는 적조 발생에 대비해 황토 9,000톤과 액화산소 230톤을 확보하는 한편 양식어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과 조기 출하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8분쯤 포항시 용흥동 모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45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젊은 남성 한 명이 흉기를 들고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약 459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강도는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도주로를 파악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긴급 구호비를 지원했습니다. 도내 242개 읍면동 협의체 10억 7천여만 원을 배분해 폭염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경북 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재가어르신 2,0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쿨키트 2억 원어치를 지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